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Active Business, Passive Income입니다. New Year's Resolution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작심 3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3일에 한 번씩 결단해서 그 결단을 이어가서 올해 처음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는 액티브하게, 그렇게 해서 패시브한 인컴을 만들어내자 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제가 설정해 봤는데, 지난 한 주간 비즈니스를 하면서 함께 하신 파트너분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제가 떠오르는 영감으로 오늘 강의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비즈니스는 액티브하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패시브 인컴을 많이 만들어내자, 아메이 사업으로 성공하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인트로로 우리가 눈 감고도 설명할 수 있는 현금 흐름 4분면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봅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키요사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수만 가지의 직업을 결국에 이 넷 중에 하나다라고 4분면으로 정의를 했죠.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봉급생활자이거나 자영업자이거나 비즈니스 오너이거나 투자가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직업 중에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 사람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이 전체 노동 인구의 95%인데 그분들이 실제로 가져가는 수입은 5%밖에 되지 않더라. 왜냐? 그분들의 인컴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액티브 인컴, 노동력이 투입될 때만 수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라고 권유하죠. 오른쪽이 어떤 쪽입니까? 5%의 사람들이 있는 비즈니스 오너와 투자가의 영역입니다. 이쪽은 무슨 인컴이냐? 패시브 인컴. 저는 패시브 인컴이란 말을 로버트 키요사키를 통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20여 년 전에 이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노동 수입이 아닌 꾸준하게 나오는 ongoing 혹은 residual의 의미로 인쇄적인 수입, 계속 나온다는 의미로 한국말로는 인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표현은 아니죠. 어찌됐든 패시브하게 나의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발생되는 수입을 패시브 인컴이다 라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수입을 저렇게 분류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세 가지 방식을 제시했었죠. 그 첫 번째가 내가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것, 그리고 시스템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방법, 프랜차이즈가 그런 개념이죠. 근데 저 1, 2번은 보통의 서민들, 좌측 4분면에서 우측 4분면으로 넘어오기를 원하는 보통의 서민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머지 하나 남은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시스템을 활용하십시오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를 하고, 또 거기에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1위 기업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고 있는 암웨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꼭 표현을 하죠. 이 페이지를 마감하는 표현을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암웨이 비즈니스는 보통의 서민, 나와 같은 직장인, 혹은 자영업자, 혹은 전업주부, 이런 사람들이 우측 4분면 비즈니스 오너가 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현실적 대안이라는 표현을 저는 좋아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진짜 눈 감고도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 저 액티브한 인컴에서 패시브한 인컴으로 가야 되는데요. 저 좌측 4분면에서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인컴 소스가 액티브 하신 분들은 마인드셋은 굉장히 패시브하더라. 직장인들의 특징이 자기가 고용된 고용주가 시키는 일만 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학창시절에서부터 계속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시키는 일, 그죠?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는 오너가 시키는 일, 그렇게 만약에 그런 삶으로 계속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비즈니스 오너의 마인드셋을 갖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왜? 계속해서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하고 왔기 때문에. 나머지 95%의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측 4분면의 소수의 5%. 저분들은 그야말로 비즈니스 오너건 투자가건 액티브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패시브한, 리지주얼한 ongoing 인컴을 만들어 가더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마인드셋을 키워서, 액티브한 비즈니스 마인드셋을 키워서 저 패시브 인컴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4분면을 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라이프스타일이란 표현이 있죠. 라이프스타일은 합성어입니다. 라이프와 스타일의 합성어죠. 공교롭게도 4분면의 가운데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라이프스타일이 라이프하고 스타일인데 좌측의 라이프하고 관련된 게 뭡니까?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시간. 그리고 우측의 스타일.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게 뭐죠? 네, 돈입니다. 돈. 결국에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제한된 시간이죠. 라이프는. 내 삶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그리고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그 돈도 내가 지금 벌고 있거나 앞으로 벌게 될 제한된 돈이죠. 그래서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것, 라이프와 스타일을 다 갖추는 것, 시간과 돈을 다 갖추기 위한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왜냐? 이 좌측 4분면, 저 가운데선을 기준으로 좌측에 있었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비즈니스 오너가 되고 그 현실적 대안으로 아메이 사업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아메이 사업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4분면 우측 하단의 투자가들을 돈을 투자해서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대상이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돈으로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그걸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하는 일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현재 하는 일을 하시면서 퇴근 후 시간, 주말 혹은 공휴일, 그리고 기타 자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메이 사업이다. 다시 정리한다면 현재 하시는 일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시고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는 라이프스타일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는 저 시간과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친구의 부자가 되는 진정한 토탈 석세스를 만들고자 하는 게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습니까? 네, 어떻게 나의 시간들을 현명하게 잘 투자해서 좋은 아웃풋을 낼 것인가? 투자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비즈니스, 패시브 인컴의 저 첫 글자 액티브에서 제가 알파벳 ACTIVE를 가지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를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첫 번째 A는 뭘까요? 2022년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A를 aggressive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aggressive. 직역하면 공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aggressive는 패시브하지 않은 aggressive입니다. 액티브와 패시브가 노동 혹은 능동, 수동의 개념이라면 패시브와 어그레시브는 피동, 사동의 개념입니다.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 혹은 내가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더 심하면 공격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주저하지 말자는 거죠. 주도적으로 해나가자.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파트너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너무 양반처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그냥 보여주고 상대가 선택하고 나는 기다리고 이런 형태의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원리는 맞죠. 선택은 상대방이 하는 것인데 우리는 좀 더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저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저 어그레시브에는 리더십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군가는 고객이거나 프로스펙트죠.
나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고객이거나 내가 이 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프로스펙트입니다. 그럼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심지어 비누치약 같은 약간의 생필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일지라도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리더십이 필요할 수가 있다. 판매가 됐든 후원이 됐든 마무리를 짓고 클로징을 하는 것,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죠. 구매로 연결하거나 회원가입으로 연결하거나 시스템으로 조인하거나 어떤 결과를 내어주는 것을 상대방이 선택하는 일이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클로징을 만들어내자. 그런 의미에서 어그레시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사 본사에서도 지금 이 시국을 격변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룹 간의 격차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022년 비즈니스의 격변기에 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달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로 시작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aggressive를 픽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약간의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를 못 골라서 항상 와이프한테 메뉴판을 주고 저는 그냥 가만히 기다립니다. 소비자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본인이 물건을 사는데도 파는 상대방이 결정 지어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고객이 됐던 프로스펙트가 됐던 우리가 주도적으로 리더해주고 또 클로징을 해주자라는 의미에서 aggressive, 보다 적극적인 비즈니스를 하십시다 라는 의미에서 액티브 비즈니스의 첫 번째를 aggressive로 뽑았습니다. 자, 두 번째 철자는 C입니다. 저는 C는 confidence로 잡았습니다. confidence, 확신. 아메이 사업은 확신 게임입니다. 여러분 확신 있으세요? 무슨 확신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확신은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회사, 제품, 마케팅, 교육 시스템에 대한 확신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일 주저하고 있는 게 뭐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저 사람은 다이아몬드 됐다는데 내가 과연 될까? 이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메이 비즈니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결과로서 증명해낸 누군가에게는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거죠. 내가 이룬 오늘의 나의 성취가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는 너무나 멋진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9년 전 오늘 제가 미국에 와서 교통사고가 나서 미국에서 큰 사고가 나서 미국에서 살게 되는 운명이 결정지어진 날이 9년 전 오늘입니다. 당시에 출장 와서 수트케이스 하나 들고 와가지고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미국에 와서 여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완전히 바닥에서 새로 시작해서 시간과 재정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9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선택한 아메이 비즈니스. 내가 미국에서 새로 시작해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컨피던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메이 사업은 무슨 게임이라고 그랬습니까? 확신 게임입니다. 강한 확신이 상대방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전염되고요, 전파되고요, 강력한 자력이 생겨서 상대방이 나에게 착! 달라붙게 됩니다.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누가 나의 안내를 따를 것이며 누가 나를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2년에서 5년 동안 우리가 이 사업을 부업으로 해나가면서 성공적인 레벨에 도달하는 목표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나 스스로의 확신, I can't do it이 아니라 I can do it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신은 전염력이 있습니다. 나의 확신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시자고요. 자, 세 번째 T는 targeted, 타겟을 가지고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하자는 의미도 있고요. 내가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 타겟을 누구로 하냐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집중해서 알리자는 뜻입니다. 기왕이면 꿈이 있는 사람. 근데 사람들이 내가 꿈이 있습니다, 꿈 없습니다를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쓰는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 있고 이 사업의 기회가 갔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한번 던져서 혹은 한번 컨택을 해서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도달하지 않았을 때 두 번, 세 번 트라이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 타겟티드의 의미는 내가 누군가를 리더로 선정하겠다고 목표가 생기시면, 타겟이 생기시면 그분에게 정성을 쏟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만남과 초청을 트라이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셔서 그분이 나의 정성에 감동해서 팔로워, 팔로우 스루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이너서클로 천천히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한번 띡 전달해보고 반응 안 좋으면 그냥 다시 말하지 않는, 그러면서 괜히 관계만 불편해지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타겟티드. 저 사람이 리더감이라고 생각되시면 그분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 속에서 상대방의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점점 줄어들고 그 시간 속에서 상대가 변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커뮤니티는 그 정의 문화 때문에 상대방의 요청에 반복해서 거절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을 정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세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자, 네 번째 I는 independent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는 인디펜던트한 비즈니스 오너죠. IBO. 원래 어원은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는 뜻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즈니스 오너로서의 인디펜던트의 의미는 마인드셋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 스스로 해내겠다라고 하는 마인드셋.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그냥 앉아서 계속 나는 그냥 수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시스템에 기여하는 제공자가 되고, 또 스폰서가 하는 그 모든 미팅에 그냥 팔로워로서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가 하는 그 미팅을 복제해서 나도 나의 미팅을 만들어가고, 10코어의 액티비티 중에 판매와 후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해내고, RRTM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스스로 해내고, 스폰서한테 의존을 줄여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면요, 뒤에서 부모님이 잡아주죠. 그리고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손을 놓으면 아이가 타게 됩니다. 몇 번 잡아지기도 하지만 곧잘 타게 되죠. 대부분 다 경험하실 겁니다. 처음엔 저도 자전거 배울 때 그랬습니다. 뒤에서 분명히 누가 잡아준다 그랬는데 잡고 있다 그랬는데 나 좀 있으니 그 목소리가 되게 멀리 들려져. 그죠? 하다가 돌아보다가 내가 넘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이게 내가 균형 잘 잡으면 안 넘어지는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어느 정도 터득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뒤에서 계속 잡아줄 필요가 있을까요? 더 불편하게 되죠. 잡아주는 게 불편한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이 사업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다 dependent의 단계를 거칩니다. 왜?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dependent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빠르게 캐치업 하셔서 independent의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내가 해내야, 그래야 내 다음 사람도 그 일을 해내게 되고, 그 independent한 비즈니스 오너십, 액티브한 마인드셋이, independent한 마인드셋이 또 복제가 된다면 그 네트워크의 속도는,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내가 계속 스폰서한테 의존하면 내 파트너도 나한테 혹은 나의 스폰서에게 뎁스의 파트너까지 다 의존만 하고 있다면 그 그룹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나를 제3자로 이렇게 놓고, third person, 3자로 놓고 내가 이 사업을 액티브하게, 인디펜던트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패시브하게 디펜던트 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빨리 내가 독립해야겠다. 그 마인드셋이 있어야 실질적인 독립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인 퀄리피케이션에서 스폰서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내 스폰서에게 6%의 리더십 보너스를 줄 수 있는 리더가 됨으로 인해서 그 독립의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가장 큰 수혜자는 본인이 되는 것이죠. 나의 사업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인디펜던트한 마인드셋이 내 파트너에게 복제가 되었을 때, 그 복제를 3개를 만들어냈을 때 파운더 세머랄드, 복제를 6개를 완성했을 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independent. 명심하셔야 됩니다. 액티브한 비즈니스 마인드셋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할 일은 내가 해낸다. 예,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필드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필드에서. 예, 10코어 중에서 다른 것들은요,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책 읽고 음원 듣고 미팅 나오고. 사업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서 판매와 보호를 하는 일, 그리고 팔로우 스루를 하는 일들이죠. 근데 그 일들을 계속 스폰서에게 의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로 빨리 이동하자. 내 스폰서가 내 자전거에서 손을 놓고 나는 내가 더 빠른 속도로 달려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고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V는 Vivid Dream으로 잡았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아마 이 책을 안 읽은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 그쵸? 예, 거기에 나오는 R equal VD의 그 공식입니다. Realization equals vivid dream. 간절한 꿈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선명한 꿈, 간절한 꿈입니다. 정말 우리가 각자가 이 사업을 할 때 각자의 Y는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스폰서의 Y가 아니라 나의 Y가 있어야 되고 그 Y는 결국에 현실 점검과 드림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현실 점검 파트는 도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나의 꿈.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나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아까 좌측 사분면에 직장 생활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컴은 액티브한데 마인드셋은 패시브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학교에서는 하라는 공부 시키는 대로만 했고 직장에서도 시키는 대로만 일했고 가게를 열어가지고는 오는 손님만 받았잖아요. 예, 패시브하게. 그러니까 내가 종속적인 게 어디에 종속됩니까? 자영업을 해도 예, 건물주한테 종속되죠. 그 건물주가 정한 레이트에 의해서 내 렌트비가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인컴이 많아져도 수입이 많아져도 거기에 맞춰서 또 렌트비는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런 구조 속에서 패시브한 마인드셋을 갖고 살아가더란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액티브한 비즈니스로서 아메이 사업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간절한 꿈, 현재 나에게 있는 그 간절한 꿈, 나를 좌측 사분면에서 진짜 우측 사분면으로 옮겨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메이. 그게 바로 내 꿈을 실현시킬 수단이다라고 하는 걸 셋업을 하시고, 마인드를 셋업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간절한 꿈과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에 맞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제로 실천을 해내고 그걸 쌓아서 다시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간절한 꿈과 목표가 없으면 행동력이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저 책을 또 잘못 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걸 제대로 읽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꿈만 꾸고 앉아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꿈만 있어. 그 꿈은 꿈 깨라 할 때 꿈이고 허황된 꿈입니다. 실현 가능한 꿈,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꿈. 그래서 저는 잘못된 꿈의 다른 표현은 욕심이다. 꿈이 꿈일 수 있는 것은 꿈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꿈과 욕심이 있어요. 뭐냐면 꿈은요 제대로 된 꿈은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꿈으로서 성립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는 노력은 하지 않겠어. 하지만 이뤘으면 좋겠어. 그건 꿈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욕심.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탐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간절한 꿈은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나만의 간절한 꿈을 세우시고 그 꿈을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우시면 나의 행동이 패시브하지 않고 액티브한 행동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E, enthusiastic. 열정입니다. 열정적으로. 무엇에 대한 열정일까요? 그렇습니다. 3가지 P에 대한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프로덕트에 대한 열정입니다. 프로덕트. 신제품이 나오면 나왔나 보다 하고 기다리는 분들.
언제까지? 스폰서가 사서 보여줄 때까지. 예, 그만큼 나의 비즈니스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사한 표현을 제가 너츠앤볼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리더십 강의 때마다 많이 강조하는데 제가 항상 하는 표현이 있죠.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매니아의 특징, 신제품에 뭐한다? 열광한다. 신제품에 열광한다. 그리고 또 제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아메이를 하지 않는 사람, 제품을 안 써본 사람에게는 전 제품이 신제품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든 제품에 열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열정적으로 enthusiastic, 정말 열정적으로 제품을 사랑해서 쓰는 사람이 이 사업을 잘합니다. 월요일마다 우리가 그렇게 이경민 다이아몬드가 프로덕쇼를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제품에 대한 사랑, 열정. 두 번째 P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마케팅 플랜에 대한, 이 회사가 제공하는 마케팅 플랜, 새롭게 막 바뀐 FAA, 가업 플랜, 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성공을 영원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멋진 비즈니스 기회. 어쩌면 2022년 이 시점에 이 미국 땅 혹은 캐나다, 우리 북미 지역에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대안, 이 아메이 사업인데 그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엄청난 보너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60년 동안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멋진 보너스들, 초기 사업자들에게도 돈이 될 수밖에 없게 보너스 플랜을 다 바꿔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이 격변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60여 년 속에서 오죽하면 회사가 지금을 격변기라고 했겠습니까? 교육 시스템의 변화뿐만 아니라 회사가 제공하는 이 마케팅 플랜에 있어서도 정말 엄청난 변화가 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자고요. 이것이 일상이 되고 나면 또 누군가에게는 무뎌지는 뉴스가 됩니다. 우리는 이 플랜에 열광합시다. 이 플랜에 열광하셔야 됩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 정말.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돼서 애뉴얼 인컴 500,000 이상을 해해 년년 받고 내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내가 라이프스타일로 가겠다. 라이프와 스타일을 다 바꾸겠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의 열정,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플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필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들이 어떤 겁니까? 너는 얼마 버는데? 너는 지금 뭔데? 사업 설명 실컷 하고 나면 네가 뭐냐고, 너의 지금 스테이터스가, 너의 핀 레벨이 뭐냐고 상대방이 물어보죠. 그럴 때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나의 미래 비전, 나의 성장 볼륨의 퍼센트 이런 걸로 보세요. 3% 하신 분이 지난달에 3% 하신 분이 이번 달에 6% 하셨어요. 이분은요, 한 달 만에 300%가 성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은 노동 수입이 아니라 자산을 쌓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서 버는 천불하고 아메에서 버는 천불이 완전히 다른 천불이에요. 그걸 똑같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버냐고 묻는 것도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긴 하지만 내가 위축될 필요 전혀 없다. 근데 하지만 내 마음속에 어때요? 내가 아직 성공 못했다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나보다 더 앞서간 스폰서, 업라인, 다이아몬드 이런 분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온 세상이 만남을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줌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메이 안 해도 줌 다 합니다. 왜? 교회에서요, 종교단체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성도들끼리의 만남을 줌으로 다 합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대면으로 하지 않고 해서 모르는 사람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정말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라 나보다 앞서간 스폰서, 어치버 매거진에 나와 있는 내 스폰서의 얼굴 보여주고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고 하면서 스폰서 에디파이를 통해서 업라인을 소개해서 대면을 하시든 줌으로 만나시든 어떻게 해서건 내가 가지고 있는 3P, 플랜과 프로덕트과 피플을 자랑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면 굉장히 성장하는 사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액티브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는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패시브한 비즈니스를 지속한다면 그 패시브가 뭡니까? 시키는 일만 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하는 직장생활의 마인드로 아메이 사업을 어프로치해서 그냥 숙제하듯이 억지로 미팅 참석하고 이런 형태의 패시브한 비즈니스는 결국에 우리를 액티브한 인컴 레벨에 계속 머물게 할 것이다. 나는 패시브한 비즈니스로 액티브한 인컴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액티브한 비즈니스로 패시브한 인컴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쌓아가서 나와 내 가족, 우리 후손들을 위한 멋진 네트워크의 성공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오늘 이 순간 결단하시고 이 6가지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액티브한 비즈니스로 멋지게 1월도 마무리하시고 올해 한 해를 이런 마인드셋으로 집중해서 달려가서 큰 결실을 이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